안녕하십니까. 이차대양 양수입니다. 오늘 11월 23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4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증시 분위기가 하루 만에 완전히 딴판이 됐죠.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어찌됐든 지수는 약 0.53% 정도 내려감에 따라서 하루 만에 3,000포인트를 다시 내주고 말았죠. 전반적인 분위기가 특히 테마주까지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바람에 썰렁해졌습니다. 지수도 약했고 테마주도 약해서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어떤 특정 종목군을 통해서도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이고요. 또 지수 상황이나 또 판도 상황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았던 꽤나 까다로운 상태가 됐다는 건데, 다각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크게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환율입니다. 오늘도 환율이 또 올라갔단 말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빠질 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종합지수는 당분간 3,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좁은 박스권 횡보 등락할 소지가 높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지수가 어제 그것처럼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한 채 그런 식으로 횡보 등락하는 상황이 반복될수록 여태까지 힘을 냈던 테마주들이 다시 힘을 낼 소지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정보 다시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테마, 메타버스나 또는 NFT나 또는 코인과 관련된 아주 강력한 테마들입니다. 자, 이들 테마의 특성, 3대 특성은 그 전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어도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들 테마는 일단 상당히 산업의 전반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테마의 강도가 아주 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수명이 길다는 것이죠. 세 번째, 상당히 다양한 이슈, 재료를 분출하는 그런 테마입니다. 기회가 많다는 거죠. 강하고 수명도 길고 기회가 많다고 한다면 오히려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들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건데, 자, 이 전반을 아울러서 몇 가지를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테마들을 공략하는 최적의 조건이 뭔지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더 명쾌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자, 메타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지금 파급력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반도체도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메가 트렌드의 최종적인 수혜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나왔죠. 그 내용을 잠깐 소개시켜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어서 그 내용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이 결국에는 교체되지 않고 유임이 됐죠.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 바이든 정권의 선택이었다 볼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라이엘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죠. 이 사람이 부의장으로 지명됐거든요. 이 사람도 친시장적인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호재일 텐데, 근데 미국 시장의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개장초 그 호재로 올라갔다가 나스닥의 장 후반에 급락하면서 전일 대비 1.6%인가요? 그 정도면 거의 급락이죠. 1.66%나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건데, 이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특별한 악재 없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참가자들이 현재 지수나 각계 종목의 주가 수준이 높아서 서로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나 시장 심리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은 지수로 보면 다소 불리한 상태다
하는 것을 미국 증시가 현재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시장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625, 어제 1.6 이상 올라간 다음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요. 자, 달러 인덱스가 문제가 되죠. 96.5입니다.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가는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아직 1200원대까지 가지 않고 있습니다만 거기 육박할 정도로까지 다시 N자 형태로 올라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소 경계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서, 특히 1200원이 넘어가면 지수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점도 약간은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어쨌든 현재 계속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만큼 글로벌, 그 중에서도 이머징 마켓에서의 외국인들의 입장은 상당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현재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더욱더 지수 환경이 그렇게 단기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막을 지워놓고 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들이 순매수했고요. 개인들이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시총 장세가 좋으면 시총 상위주 대부분을 그 시총 순위에 따라서, 그 비중에 따라서 매수를 합니다. 특히 ETF가 매수를 할 때, 패시브 펀드가 매수할 때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하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들은 거의 안 빠지거나 오히려 올랐는데 반해서 주변 다른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약했습니다. 자, 그만큼 외국인들은 시장과 관련돼서는 객관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취하지만 반도체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매는 현재 마이너스 1,300억 원 정도를 순매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전체 2,800억 정도 순매수했다는 것은 아마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순매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별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차트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수급을 막대 그래프로 그린 그래프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고요. 또 SK하이닉스에 대한 수급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도 10월 중순 이후에 계속 그런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전에도 한번 보여드렸고 오늘도 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에 대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알게 모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중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유념해서 봐야 될 그런 변화, 아니 모종의 은근슬쩍 진행되는 그런 변화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 관련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역시 그전에는 계속 그래왔지만 뚝심 잃지 말고 지수가 떨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와 관련된 삼성전자 주가 또 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계속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도 바로 이 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베이시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판 단일가 밀리는 바람에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백오데이션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장중 내내 플러스 0.2 내지 0.3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컨텐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 미흡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역시 베이시스도 크게 나쁘지는 않고 어쨌든 지수는 일정한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의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판도인데요. 오늘 판도를 보면 코스피보다 코스닥 낙폭이 심했다는 것은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지수가 이런 식으로 막히면 다시 코스닥이 올라갈 소지가 크다는 것을 짐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정규 종목, 삼성전자 같은 그런 종목들을 포함한 이런 정규 종목들은 대부분 약했습니다. 그런데 테마주들도 동반 같이 약했는데 일부 종목들은 오히려 낙폭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다.
넣은 거죠. 우리 종목에도 있습니다. 다날도 그랬고요. 위메이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종목은 아니지만 게임블이나 컴투스 또 제이콘텐트리 같은 종목들도 그에 해당이 되죠. 또 칩스앤미디어 이 종목은 뭐 현재 메타버스 테마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건데요. 아마도 시장 분위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또 그들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후유증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약세로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 어느 타이밍에 기회가 올 소지가 높다는 걸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시청 상위주들 대부분 약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네이버, 카카오 꽤 많이 하락했고요. LG화학,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지어 미래 전망이 밝다고 하는 현대차도 그렇고요. 기아차,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LG전자, 캐타 등등 대부분 약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는 거의 안 빠지고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반도체 호재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하지만 단기적인 탄력성은 제한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대하지 말고 중기, 장기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자, 신테마주 중에 일부 종목들은 좀 올라왔습니다. 자이언트 스텝도 반등이 나왔다는 거고요. 몇몇 종목들이 그런 기색을 좀 보여서 어떤 가능성이 엿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도 그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 내지 해당 종목의 주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판도 상황에 따라 지수가 올라가는 장세냐 아니면 테마 장세냐 그 여부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의 주가 탄력성이 상당히 크게 대별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중화시킬 수 있는 중간점에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는 무조건 SKC가 좋아요. SKC 우리 종목에서 SKC 오늘 SKC도 거의 지수가 올라갈 때도 그 동참이 되고 그 지수가 내려가서 테마 장세가 나올 때도 또 올라갈 수 있는 양수 겸장의 종목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종목은 잘 골라드렸죠. 하나 마이크론도 테마 장세에서도 강하고 또 지수가 상승하는 장세에서도 강합니다. 양쪽 모두 가능한데 대신 단기적인 탄력성은 해당되는 섹터만 추구하는 그 테마주나 또는 그 해당 섹터주에 비해서 탄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적어도 중간 이상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종목이 현재 시점에서 안심하고 매매 내지 보유할 수 있는 최적합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주 중에서 신규 매수 재매수 대상이 되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 우리는 5개를 선정해 드리겠죠. 제1군은 위메이드 오늘 16%로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날은 13%나 급락을 했고요. 자이언트 스텝은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죠. 제1군이고요. 그 제2군은 알체라이고요. 알체라 이것도 맥점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DOU 이 종목도 맥점에 근접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대상을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한두 종목 선택하면 재매수 내지 신규 매수를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건데 몇 가지 최적합 공략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일단 지수가 강할 때 잡으면 안 됩니다. 지수가 강보합까지 포함해서 보합권에서 맴돌 때 또는 약할 때 그때가 타이밍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각계 종목별로 봤을 때 고점 대비 20% 내지 30% 내지 30% 정도를 선조정 받은 그런 종목군들의 타이밍이 좋습니다. 20% 내지 30% 최고점 대비 말이죠. 30% 정도 조정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안 빠집니다. 인기 종목들은 말이죠. 그리고 그리고 차트로 봤을 때 21선 근처면 더 이상 잘 안 빠지는 경향도 상당히 노골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잠깐 어떤 종목이 그럴까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자이언트 스텝의 차트인데 아직 21선을 닿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그 상태에서 오히려 약간 반등의 기색이 나오고 있죠. 이런 정도. 그것까지 조건이 맞아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장대 음봉 2개 정도면 더 이상 잘 안 빠지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인기 종목 가장 인기 있는 종목
가령 위메이드나 다날 같은 종목이 내일도 추가적으로 더 음봉이 나와서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면 그 저점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 다만 약간 예를 들어 게임빌 같은 경우에 음봉 2개 나와서 사실 이때가 이제 21선 닿고요. 이런 경우가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상황에 따라 종목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3연속, 4연속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최상의 인기주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겁니다. 최상의 인기주는 그런 식으로 연속해서 장대 음봉 2개 이상, 3개, 4개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1개 내지 1개 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메이드나 다나 같은 종목 최상의 인기 종목입니다. 또 아프리카 TV나 서울옥션이나 이런 종목들 다 그게 또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그런 종목들도 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들 종목들이 대장주들이죠. 자, 그리고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횡보 조정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가운데 동그라미 된 그런 지역이 있죠. 이 지역에서 횡보 조정을 한 3, 4일 정도 받은 바 있습니다. 보통 그럴 때도 매수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것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내 종목이 현재 타이밍은 아닌데 다른 어떤 급등주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급등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 순발력이 필요하고요. 또 그 전날 미국 증시가 거기에 해당되는 섹터에 있는 종목,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메타, 그전 페이스북이죠. 이 종목이 급등을 하거나 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로블록스 같은 게임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상황에 나면 틀림없이 우리나라 증시도 급등을 합니다. 항상 미국 증시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정책 호재, 정부의 정책, 메타버스와 관련된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죠. 만약 그 정책이 나온다, 신문에 보도가 됐다, 또는 장중에 현재 그 TV 등의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다, 이러면 또 급등할 소지가 있다는 거, 항상 그것도 이의주시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이들 종목에 대한 판단은 뭐 현재 실적이라든가 또는 미래 가치에 대한 펀더멘탈 판단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들 종목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되는 직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엉터리로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정황을 한조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된다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직관적인 그런 판단이 감각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 했을 때에는 계속 안정적인 좀 2차 전지 쪽에 초점을 좀 맞춰주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장주 위주로 봐야 됩니다. 현재 몇 가지 대장주를 말씀드렸죠. 다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도 들어가고요. 위메이드, 또 우리 종목은 아니긴 하지만은 아프리카 TV, 좀 위즈윅 스튜디오, 위즈윅 스튜디오가 어딨나요? 잠깐 보도록 하죠. 이 종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오늘 또 플러스로 반전됐네요. 위즈윅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 그리고 서울옥전도 있네요. 서울옥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이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는 건데 우리한테는 자이언트 스텝과 위메이드와 다날 같은 종목이 그 대장주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1선에 뽑은 거고요. 제 2선에 있는 종목이 알체라, 그 DOU 같은 종목이죠.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 제 1의 인기, 가장 세게 올라가는 종목 위주로 봐야 된다는 건 항상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오늘 궁극적인 주제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산업의 큰 메가 트렌드의 최종적인 수혜 대상은 반도체라는 얘기가 기사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상황은 이래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를 오히려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차트상으로 보여드렸는데, 하지만 금년 내내 전체로 보면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36조 원 정도를 대규모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2는 외국인이고 3분의 1은 기관 순매도였다는 거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14조 4천억 정도로 순매도했다.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 합계해서 거의 50조를 순매도한 그들이 최근 들어서 특히 10월 중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반등했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최근까지 한 달 넘게 오히려 그동안 매도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걷어들이고 있다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는 그때 이후 순매도 상태이긴 하지만 적어도 SK하이닉스 아까 차트 보여드렸었죠.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막대 그래프 볼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그 물량을 걷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걷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보고 걷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작용됩니다. 미국 투자은행 중에 에비코라는 그 IB가 있는데 인베스트먼트 뱅크입니다. 그 에비코 IB에서 탑픽 종목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램 리서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D램 생산업체고요. 램 리서치는 장비 업체죠. 이 두 업체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했다는 건데 그 내용을 그 이유를 보면 일단 PC 생산이 좀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가 줄었다는 것 때문에 D램 가격이 내려갔다는 건데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서버 수요가 크게 확대될 소지가 높다는 거죠.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증설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제한받고 있는 특히 뭡니까 그 EUV 장비를 쓸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극자해석 노광 장비죠. 그래서 그 장비를 쓰지 못하게끔 그렇게 제동을 거는 바람에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히려 반도체 전반적인 생산에 공급 조절을 좀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근데 그거 여기까지가 이제 신문 기사된 그런 내용을 요약한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 합니다. 일단 전망을 보면 반도체 D램가는 뭐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하락세가 아주 지금 현재 4분기 들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하락세가 아주 깊지도 않고 노빅 그리고 노롱 아주 길지도 않다는 것이죠. 어차피 순환되는 거니까 그 현재 지금 약간 침체기가 아래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또 순환 주기도 아주 짧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때부터 급격히 되살아날 소지가 높다는 전망이다. 내년 하반기 때 회복이 되고 오히려 2023년도에 또다시 전성기 화랑기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까지 상당히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죠. 특히 반도체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요. 네, 그런 관점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메타버스의 궁극적인 수혜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흐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전 메타버스 얘기가 나와서 한 7개월 전 그 당시에 주로 주목받았던 테마들은 로블록스 영향을 받아서 일단 현재 플랫폼 업체, 컨텐츠 업체들이 이제 주목받기 시작을 했었고 그 이후로 엔터, YG나 또 SM 같은 엔터주들이 최근 들어서 게임주들이 펄어빗이나 또는 뭡니까 게임빌, 컴퓨터스 같은 게임주로 확산이 되고 최근 들어 또 NFT와 관련돼서 다나 같은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코인 같은 종목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며 더 나아가서 디바이스, LG 이노텍 같은 그런 종목, 그런 종목들이 부각된 수를 밟았는데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하드웨어, 이 하드웨어는 아마도 D램 생산 쪽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메타버스 생태계가 이런 것 같아요. 초대 규모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구축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메타버스 산업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걸맞는 초대 규모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구축돼야 되는 것은 필연이죠. 그에 따라서 서버 수요는 자연스럽게 현재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흐름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신문에 보도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분석한 겁니다. 결국에는 메타버스가 활성화되고 많은 곳이 대중화되고 많은 사람 참가하면 할수록 현재 서버뿐만 아니라 엣징 컴퓨터 단말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엣징 컴퓨터에서도 막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 저장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서버뿐만 아니라 엣지 컴퓨터에서도 말이죠. 이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메꿔줄 수 있는 그 반도체는 D램밖에 없죠. 그 시장은 아직 열리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반도체 D램과 관련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저 CEO도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반도체 D램의 미래는 매우 밝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미래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공급 상황을 보게 되면 이건 약간 재미있습니다. 일단 신문 보도된 것으로 봤을 때 이런 게 있죠. 장비 공급이 램리서치가 그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데 공급망 차질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것 때문이라도 반도체 D램 라인을 추가 증설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것이죠. 현재 타이반으로 현재 그렇게 되는 억지적인 그런 억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인데 그것도 그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도체 D램 3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알게 모르게 최근에 실적을 놓고 컨퍼런스 콜을 할 때 같은 몫을 낸 그런 그 사업 방향이 있었습니다.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 세 개 업체 CEO가 현재 그 컨퍼런스 콜을 할 때 똑같은 내용을 발표했거든요.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아마도 그들은 3개 업체 즉 과점 형태로서 보이지 않는 일종의 생산량을 약간이라도 담합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생산량 조절 담합을 한다는 것이죠. 일종의 카르텔입니다.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죠. 노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카르텔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격적으로 비트그로스 연간 일정량의 반도체 수요량이 또는 생산량이 증가되는 평균 증가량이 있습니다. 그 정도에 맞춰서 생산량이 증가되는 것까지는 괜찮으나 그 이상으로 시설을 증가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흔적이 뚜렷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수요는 늘고 공급은 제한되는 상황이 어느 정도 귀착될 소지가 상당히 높죠.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 거쳐 내년 후반부터는 반도체가 다시 올라가면서 또 현재 메타버스까지 같이 있으니까 더욱더 아주 화려한 반도체의 전성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삼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실망할 필요 전혀 없죠. 묻어두고 기다리면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 그래왔으니까 1년 내내 현재 죽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1년 정도 기다렸는데 추가 1년 기다리는 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당연히 매수하고 보유하시면 된다는 것을 이 점에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는 반도체는 메타버스 수요의 끝판왕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끝판왕. 그리고 두 번째, 그만큼 반도체 산업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줄 정도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산업 트렌드가 산업적인 위력, 파급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메타버스 테마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강하다 하는 것에 대한 또 한 번의 확인을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